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최악의 여행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행지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간 사람이 문제였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행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동반자를 잘못 선택하면 그게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지난 10년간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행지보다 중요한 게 바로 누구와 가느냐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지라도 동반자를 잘못 만나면 최악의 기억으로 남고요. 반대로 평범한 여행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상에서 친하다고 해서 여행도 잘 맞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직장에서 매일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친한 동료가 있다고 쳐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같이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여행을 가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여행만 가면 모든 게 느리거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거나 돈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나 이런 차이들이 여행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일상에서는 각자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회사에서 8시간 같이 있다가 퇴근하면 각자 자기 공간으로 돌아가서 쉬는 거죠. 근데 여행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해요. 밥 먹을 때도, 이동할 때도, 관광지 돌아다닐 때도, 심지어 호텔방에서도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붙어 있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습관들이 다 드러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씻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밥 먹는 속도, 걷는 속도, 결정하는 방식, 돈 쓰는 패턴, 이런 모든 게 다 맞아야 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나흘, 일주일 계속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는 동반자 유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할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여행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여행 가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 목격하고 경험한 거라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왜 안 되냐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흡연자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 담배 좀 피고 가자. 비행기에서 몇 시간 못 피워서 미치겠다. 비흡연자 친구는 좀 당황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기다렸대요. 10분 정도 기다렸나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호텔 가는 전철 타기 전에 또 담배 피우고, 호텔 체크인하고 나서 또 담배 피우러 나가고,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또 담배 피우고, 밥 먹고 나서 또 담배 피우고, 하루에 담배 피우느라 기다린 시간이 총 2시간이 넘었대요. 이틀 차부터는 비흡연자 친구가 진짜 화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 여행 온 거야, 담배 피우러 온 거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흡연자 친구도 기분 나빠하더래요. 나도 조급하게 빨리빨리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사흘 여행 내내 서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뜸해졌대요.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는 하루에 평균 10개 비해서 20개 비 정도 담배를 피우잖아요. 한 개 비 피우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럼 하루에 담배 피우는 시간만 따져도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여행에서 2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면 관광지 한 곳을 더 가거나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흡연자는 담배 피우는 동안 조급하게 빨리빨리 피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요. 비흡연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피우고 오는 거죠. 반대로 비흡연자는 담배 피우는 동안 멀뚱멀뚱 서서 기다려야 해요. 할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추운 나라 여행 갔을 때는 더 힘들어요.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면 춥다고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담배 다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겨울에 홋카이도 여행을 갔는데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였어요. 흡연자 친구가 담배 피우러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서 기다렸는데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대요. 그게 하루에 5번씩 반복되니까 진짜 빡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추운 데서 담배 피우는 걸 기다리고 있나 싶었대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문제예요. 맛있는 식당 찾아서 밥 먹고 나면 보통 여유롭게 디저트 먹거나 차 마시면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흡연자는 밥 먹고 나면 바로 담배 피우러 나가요. 그럼 비흡연자는 혼자 앉아서 또 기다려야 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밥 먹자고 하는 경우예요. 아니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냐고 물어보면 담배 피우니까 배고파졌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절대 같이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 계획형 인간과 즉흥형 인간입니다. 이것도 정말 안 맞아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유럽 여행 갔을 때 친구랑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고생했어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다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어디를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을지 다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근데 제 친구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에 따라 그날 갈 곳을 정하자는 거예요. 첫날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가 물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저는 이미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 가고 에펠탑하고 생강 유람선 타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루브르는 안 가고 싶은데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놀고 싶어. 그때부터 의견 조율이 시작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결국 타협해서 루브르 박물관은 가는데 오후로 미루고 아침에는 공원 산책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약해놓은 식당 시간도 놓치고 루브르 박물관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보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답답하고 친구는 계획에 맞춰야 하는 게 답답하고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각자 돌아다니고 저녁에만 만나자고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각자 원하는 대로 여행하고 저녁에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형 인간과 즉흥형 인간은 같이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따로 다니는 게 나아요. 세 번째 유형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입니다. 이것도 진짜 안 맞아요. 특히 같은 방을 쓰는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아침형 인간은 새벽 6시쯤 일어나서 활동하고 싶어 해요. 호텔 조식도 먹고 일찍 나가서 관광지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근데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해요. 보통 9시나 10시쯤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침형 인간은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데 소리 안 내려고 조심조심하다가 결국 깨우게 돼요. 화장실 가는 소리, 짐 꾸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아무리 조심해도 소리가 나거든요. 저녁형 인간은 자다가 깨면 짜증나죠.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녁에는 저녁형 인간이 늦게까지 놀고 싶어 하는데 아침형 인간은 일찍 자고 싶어 해요. 저녁 11시쯤 되면 아침형 인간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저녁형 인간은 이제 슬슬 놀고 싶은 시간인 거죠. 제 친구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태국 여행 갔을 때 아침형 친구랑 저녁형 친구가 같은 방을 썼대요. 아침형 친구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해변 산책을 가고 싶어 했고요. 저녁형 친구는 10시까지 자고 싶어 했대요. 결국 사흘째 되는 날 방을 따로 잡았다고 해요. 추가 비용이 들어도 각자 편하게 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네 번째 유형은 돈 쓰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여행에서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돼요. 한 명은 돈을 아끼려는 스타일이고 한 명은 돈을 쓰면서 즐기는 스타일이면 진짜 안 맞아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저렴한 식당 찾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할인 쿠폰 찾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행 왔어도 알뜰하게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돈을 쓰면서 즐기는 사람은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택시 타고 편하게 다니고 비싼 투어라도 재밌으면 하고 이런 걸 원해요. 여행 왔는데 돈 아까워서 못 즐기면 뭐하냐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두 친구가 발리 여행을 갔는데 한 명은 절약형이고 한 명은 소비형이었대요. 첫날 저녁 먹으러 갔는데 절약형 친구는 현지인 식당 가자고 하고 소비형 친구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자고 했대요. 결국 절약형 친구 의견을 따라서 현지인 식당을 갔는데
소비형 친구는 분위기도 안 나고 음식도 별로라고 불만이었대요. 다음 날은 소비형 친구 의견을 따라서 비싼 레스토랑을 갔는데 절약형 친구는 돈 아깝다고 투덜거렸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식사 때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둘 다 스트레스 받았대요. 5번째 유형은 사진 찍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때문에 사진 찍는데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하면 여행 동반자로는 정말 힘들어요. 한 장소에서 사진 찍는데 30분씩 걸려요. 각도 바꿔가며 수십 장 찍고 옷 갈아입고 또 찍고 소품 배치하고 또 찍고 처음에는 같이 찍어주고 재밌게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 진짜 지쳐요. 관광지마다 사진 찍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구경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두 여자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한 명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대요. 카페 가면 음료 나오기 전에 메뉴판 사진 찍고 음료 나오면 각도 바꿔가며 10여 장 찍고 본인 얼굴 같이 찍고 배경 바꿔서 또 찍고 음료는 식어가고 다른 친구는 마시고 싶은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해변 가서도 똑같았대요. 일몰 사진 찍는다고 1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고 친구는 빨리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사진 찍느라 못 가는 거죠. 결국 3일 여행 내내 사진 찍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대요. 6번째 유형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맛없다고 불평하고 걷기 힘들면 다리 아프다고 불평하고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은 진짜 피곤해져요. 긍정적으로 즐기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불평하니까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제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친구 한 명이 계속 불평만 했대요. 더워 죽겠다. 습해서 짜증난다. 음식이 안 맞는다. 호텔이 별로다. 사람이 너무 많다. 계속 이렇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사흘째 되니까 진짜 짜증나더래요. 그럼 왜 여행 왔냐고 묻고 싶었대요. 결국 여행 내내 불편한 분위기로 다녔고 돌아와서는 연락도 안 한대요. 7번째 유형은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정하는데 1시간씩 걸려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뭐 먹을지 못 정하고 어디 갈지 물어보면 아무데나 좋다고 하면서 막상 제안하면 싫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진짜 답답해요. 의견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이 없고 결정하고 나서도 나중에 후회하면서 불평하고 여행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을 못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유형.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숙박업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돌아다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같이 여행 가면 진짜 안 맞아요. 숙박업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호텔이나 숙소의 퀄리티를 엄청 따져요. 침대가 편한지, 조식이 맛있는지, 수영장이나 스파 시설이 있는지, 뷰가 좋은지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숙소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해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와서 푹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호텔 돌아와서 편하게 쉬고 수영장도 가고 조식도 여유롭게 먹고 이런 게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돌아다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숙소는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모텔 같은 데 잡고 그 돈으로 더 많은 관광지를 가거나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루에 5만 원, 6만 원 하는 저렴한 숙소 잡고 그 차액으로 투어도 하나 더 하고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여행 가면 숙소 예약할 때부터 싸움이에요. 한 명은 좋은 호텔 보여주면서 여기 좋지 않아.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포함이래. 이러는데요. 다른 한 명은 여기 하루에 25만 원이야. 미쳤어. 이 돈이면 투어 2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결국 타협해서 중간 정도 가격의 호텔을 잡는데 둘 다 불만이에요. 호텔파는 이 돈 주고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활동파는 이 돈이면 더 싸게 잡을 수 있었는데 싶은 거죠.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두 친구가 푸켓 여행을 갔어요. 한 명은 호텔에서 힐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이었대요.
호텔파 친구는 오션뷰에 인피니티 풀 있는 리조트를 예약하고 싶어 했어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는데 조식도 포함이고 시설도 좋았죠. 근데 활동파 친구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닐 건데 호텔에서 뭐하러 그렇게 비싼 데 가냐. 잠만 자고 나올 건데. 이렇게 말했대요. 결국 하루에 15만 원 정도 하는 중급 호텔로 타협했는데요. 문제는 여행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호텔파 친구는 저녁 6시쯤 되면 호텔 돌아가서 수영장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활동파 친구는 밤늦게까지 야시장 돌아다니고 클럽도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첫날은 호텔파 친구 의견을 따라서 일찍 들어갔는데 활동파 친구는 시간 아깝다고 투덜거렸고요. 둘째 날은 활동파 친구 의견을 따라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는데 호텔파 친구는 피곤하다고 불평했대요. 그리고 아침에도 문제였어요. 호텔파 친구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호텔 조식 먹고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나가고 싶었는데요. 활동파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나가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관광지 가서 사진도 찍고 맛집도 가자는 건데 호텔파 친구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죠. 결국 사흘째 되는 날 크게 싸웠대요. 호텔파 친구는 우리 여행 온 거야, 고생하러 온 거야, 좀 쉬면서 다니자고 했고요. 활동파 친구는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와서 호텔에서만 있으면 뭐하러 왔냐고 반박했대요. 그 이후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같이 여행 온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처럼 여행 스타일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한 명은 호텔을 여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한 명은 호텔은 그냥 잠자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맞는 겁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긴 여행을 갈 때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매일매일 이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니까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가는 게 좋아요. 나는 호텔에서 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조율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같은 스타일의 사람끼리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는 동반자 유형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8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는 동반자 유형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계획형 인간과 즉흥형 인간,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돈 쓰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사진 찍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 항상 불평하는 사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 그리고 숙박업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돌아다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8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해당되는데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의 여행 스타일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나면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흡연자라면 흡연자끼리 가면 되는 거죠. 서로 담배 피우는 시간을 이해하니까 기다리는 스트레스도 없고요. 내가 계획형 인간이라면 똑같이 계획적인 사람이랑 가면 되고요. 내가 즉흥형 인간이라면 즉흥적인 사람이랑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행 가기 전에 숙소 예약하고 항공권 끊는 것만 신경 쓰는데요. 정작 같이 가는 사람이랑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야. 나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 나는 호텔에서 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요. 그럼 상대방도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겠죠. 나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 나는 저녁에 활동하는 게 더 편해. 나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서로의 스타일을 미리 알고 가면 조율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갈 때는 각자 움직이고 점심때 만나자, 저녁은 일찍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먼저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각자 돌아다니고 저녁에만 만나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냐? 너는 왜 계획 없이 잤냐? 너는 왜 호텔에서 쉬냐?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스타일이 다르구나 인정하고 조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행은 그 사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여행에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다녀보면 그 사람과 앞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연인 사이라면 결혼 전에 꼭 여행을 같이 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행에서 잘 맞으면 결혼에서도 잘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한번 같이 다녀보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행 갔다가 안 맞아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 그게 꼭 나쁜 경험만은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다음 여행 때는 더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도 여행 다니면서 실패도 많이 했어요. 안 맞는 사람이랑 가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온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 가기 전에 누구랑 가야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행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여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동반자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고 가기 전에 여행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다니시면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오늘 말씀드린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음 여행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담배 피우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사진 찍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불평을 덜 한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여행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기회인데 동반자 잘못 만나서 망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동반자랑 갔을 때 가장 힘들었는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랑 갔을 때 가장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유형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게 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지별로 꼭 알아야 할 팁이나 여행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